안녕하세요. 임강다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심장이 언제 생겨가지고 일생 동안 잘 뛰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언제 생기나 그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는 법문사에서 출판한 인체 발생학 개정 6판 75쪽에 나오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제가 저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모든 알에는 바로 난자도 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난항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게 있죠. 태반으로 하는 태생은 작게 있어요. 그리고 난생을 하는 것들은 많고 그래서 난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난항 주머니에서 바로 난항에서 우리 혈관계에 관한 것들은 바로 나와요. 뭐 태어나서는 태어난 게 아니라 발생 후반기부터는 바로 혈관이 발생하면 척수에서 적혈구, 백혈구 그런 것도 다 발생하지만 초기에 처음 생겼을 때는 그 기원이 어디냐 하면 난항주머니에서 와요. 그러면 여기에 혈관 원기라겠죠. 이런 게 쭉쭉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연결이 다 돼요. 연결이 되고 위에 여기 있는 거에서는 바로 이 혈관 온기에서 심장 온기가 발생해요. 발생해 가지고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심장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여기 신경판 있죠. 나중에 저기 되는 건데 그러면 혈액섬이 또 있죠. 혈액섬은 혈액하고 그 적혈구, 백혈구 그런 거가 바로 이제 있어서 여기서 점점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바로 혈구들이 만들어지고 혈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18일 된 배아예요. 배아는 이목구비를 갖추지 않는 아기를 말해요. 말하자면 이목구비가 딱 되면은 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태아가 이목구비를 갖추지 않기 그 전의 것을 배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벌써 태아가 되면 3개월 정도 되면은 이목구비 다 갖춰져 갖고 초음파 보면은 그냥 심장도 발딱발딱 뛰고 다 그러죠. 왜 이거를 심장을 만드느냐? 여기 수정 과정을 보면 수정나는 세포 하나예요. 그래서 나날 과정을 거쳐서 쭉 하나가 이제 둘로 둘이 넷으로 쭉 분열하잖아요. 분열하는데 나중에 포배기를 거치면 포배기에 때 줄기세포 되죠. 배반포가 있고 그 후로는 그 배반포에서 쭉 낭배가 되면 여러 가지 기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낭배기 후에는 다층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다층으로 있으면 영양소를 여 속에서 다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관을 발달시키는 게 제일 먼저가 되는 거죠. 왜냐하고 그 각 세포들한테 바로 영양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제 태반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러려면은 세포가 다층 세포니까 쓰레기 세포들이 생활하고 남은 쓰레기도 치워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이 발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심장 저기는 바로 18일 때 벌써 그 기원이 원기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태아 이제 3개월이 됐을 때 관찰하면 3개월 전에도 조금 전에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태아의 심장이 발딱발딱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발달하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뭘 보시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태어나고 그래서 평생을 뛰지 않아요. 심장이. 그러면 거기에서 보시면 동방결절인가 심장의 자가 발전기라 했어요. 그래서 심장은 혼자서도 잘 뛰는 거죠. 발전기가 스스로 있으니까 발딱발딱 뛰어요. 아무튼 평생을 뛰어요. 100살을 먹게 살면은 100년이라니 태아 시리즈가 합치면 101년을 뛰는 거죠. 그래서 보면 동방결절의 크기가 요 조그마한 것이 얼마냐 하면은 2.5cm고 넓이는 0.2cm에 아주 작죠. 작은데 바로 상대 정맥 입구에 가서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장달잡이죠. 여기에서 방실결절은 얼마냐 하면 크기가 5mm 정도래요. 5mm 정도로 조그마하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방결절이 1분에 70번을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70번을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수축하죠. 그 다음에 좌우심방이 수축하면 이거는 이완을 해요. 그 다음 이것이 이완하면은 이거는 수축해요. 수축할 때는 혈액을 내보내고 이완할 때는 혈액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자심실이 수축할 때 피가 확 나가죠. 나갔던 피가 바로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몸통 속을 동맥이 대동맥 굵은 것이 몸통 속을 쭉 갔잖아요. 가면서 가지쳐 나와요. 작은 가지들이. 그래서 머리로 가는 신경 그 경동맥도 있고 또 팔뚝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늑골로 가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각 기관 폐로 가는 것도 있고 늑막 그 저기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쫙쫙 가지쳐 놔서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피가 쫙 돌지 않아요? 몸에 싹 돌아가지고 모세혈관이라는 것을 거쳐야 돼요. 세포한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혈관이에요. 세포를 양육하는 것은 모세혈관이에요. 동맥이나 정맥은 바로 구조가 3층 구조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나오면 안 돼요. 혈액 성분이. 근데 모세혈관은 1층은 세포로 해서 세포 사이에 틈새가 있어서 혈장이 빠져나와요. 여기에서 팍 뛰니까 그 압력으로 혈압으로 확확 밀어주기 때문에 흘러나와서 세포들이 사는 조직 속에 세포들 사이사이를 흘러요. 그게 조직액이거든요. 거기 흐른 것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모세 림프관과 모세 혈관인데 모세 림프관이 찌꺼기는 더 잘 흡수한다고요. 흡수해가지고 거기를 모세 혈관을 거치면은 혈압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심장까지 오려면 정맥들은 점점점 굵어져 모아져야 돼요. 모아져가지고 따그니 상대 정맥 위에는 상대 정맥 하에는 하대 정맥으로 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혈압이 더 낮아지죠. 거의 음압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게 은압인데 이게 확 수축하지 않아요? 수축하면은 여기 수축했다 이완하면 여기는 음압이 되는 거예요. 우심방에 음압이 되니까 여기에 있던 혈액들이 빨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심방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야만 거기서 확 빨려 들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설명해요. 그 다음에 이 저기 심장을 돌고 오는 관상혈관계의 그 정맥이 다 돌고 나오면 전부 그 정맥 작은 것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그 끝이 어디에나 정맥동을 이뤄가지고 여기에 계구예요. 여기에 우심방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에 계구하기 때문에 이게 수축했다가 이완하면은 음압이 되니까 여기서도 확 빨려 들어오고 그 저기 관상혈관계는 정맥동에서도 피가 일로 확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바로 그거를 갖다가 더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심장마비 일으키죠. 바로 심장의 관상혈관계는 아래로만 쭉 이렇게 뻗어 있지 위에 옆으로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바로 여기서 공급받는 여기 모세혈관이 막히면 공급받는 세포들은 바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심장이 분출할 수가 없잖아요. 심장이 마비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는 심장이 마비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그 전에 관상혈관계는 몇 번 설명을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동방결절 나왔죠. 그 다음에 방실결절 나왔고 프리케네서무해서 이게 이제 됐다는 거 나오면 이게 자극전독이에요. 다시 한번 드리면 자극전독에만 동방결절이 수축하면 좌우심방이 수축해요. 여기에 전기가 들어오면요. 70번 들어온다 했죠. 1분에. 그래서 맥박도 70번 뛰어요. 왜냐고 피가 확 분출해서 나가가지고 우리 손목까지 갔을 때 거기에서 보면 맥박이 1분에 70번이죠. 근데 그 내외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신결절로 가서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면 바로 여기에 히스테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리케넨섬유가 심장 근세포 사이사이에 쫙 뻗거든요. 뻗어가지고 여기에 수축을 하면 심장근을 확 자극을 하잖아요. 그럼 심장근이 바로 수축을 해버려요. 수축을 해서 여기 있는 피는 허파로 가고 여기 있는 피는 온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고 이완했을 때는 바로 피를 받고 그 다음에 수축을 하면 피를 내보내요. 그러면 이제 관상혈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바로 여기에 대동맥궁이잖아요. 이건 좌심실에서 나가요. 관상혈관계에서는 두 군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파란색은 정맥, 그 다음에 빨간색은 동맥이에요. 여기에서 쭉 가갖고 온몸으로 가서 작은 가지가 동맥들이 나와서 각 기관으로 간다겠죠. 가는데 그러기 전에 완전히 입구, 대동맥 입구예요. 그 상행대동맥 위로 간다 해서 상행대동맥, 여기는 화살처럼 활처럼 굽었다 해서 동맥궁이거든요. 요렇게 굽어야 쫙 몸통 속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에 양쪽에서 나와요. 관상동맥이. 그러니까 얼마나 혈압이 세겠어요. 혈류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빠르게 해서 이제 여기에 각 세포한테 쫙 가갖고 모세혈관을 지나서 이제 관상정맥, 정맥들이 이제 모세혈관을 지나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맥들은 조금씩 더 커가지고 여기에 모여요. 그게 바로 관상정맥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작은 정맥들이 전부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큰 저기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동맥둥이니까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 모임이에요, 정맥이.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이 조금 전에 이 얘기 했잖아요. 여기에 수축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관상정맥동 입구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확 수축하면은 바로 여기에서도 피가 음압이 되니까 나오지만 관상정맥동이 여기에 입구에 있는 거에서도 피가 일로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심장은 여기에서 왔다가 요로 쏟아지니까 여기 가장 세게 빨려 들어가는 거에 하고 여기 가장 세게 나오는 것이 관상혈관계를 통과해서 굉장히 혈류 속도가 빨라요. 혈류 속도가 빠르고 이 혈관계는 바로 심장을 이루는 세포의 사이사이를 갖다가 지나요. 그래서 심장 속에서는 노폐물도 없고 젖산도 만들어지지 않고 바로 공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공급되는 산소의 거의 20%가 열로 간다고 그러죠.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돼 있어요. 세포 사이 하나하나가 혈관이 뻗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혈류 속도가 그나마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위에 옆으로 가는 거에 없어요. 그냥 밑으로 쭉쭉 뻗어갖고 모세혈관을 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심방에 떨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결과로 뭐냐면 관상혈관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 세포 하나 사이에 하기 때문에 영양분이고 뭐 공급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바로 심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요.